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마이크로 프로세스 응용 1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강. 여기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주어진 것이 이제 8번째가 되는데요. 자, 아무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어셈블리 언어를 이렇게 쓰면은 그거를 머신 코드로 변환하느냐, 이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야 아주 체계적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애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오늘은 역시 그 구체적으로 메모리에 쌓여 있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스태킹하는 방법이 스택 쌓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3장에서도 이제 약간 소개는 했지만 퓨시팝 명령인데, 이 퓨시팝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멀티타스킹, 여러 개의 작업, 또 서브루틴, 또 서브 펑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때 현재 메인 루틴에서 실행하고 있다가 그런 콜이 오면은 어떻게 그쪽으로 쫓아가서 실행하고 다시 옛날 것을 이렇게 리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결국은 스택에다가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스태킹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라도 어긋나 버리면, 저장시켜 놨다가 복원을 해오는데 하나만이라도 어긋나 버리면은 결국은 시스템이 그 메일 펑션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퓨시팝, 이 스택 오퍼레이션은 쓸 때 아주 주의를 요해요. 이거 하나만 잘못돼 버리면은 다른 프로그램까지 다 망가뜨려 버린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스택은 어떻게 됐나요? last in first out, 최근에 넣은 것이 먼저 끄집어내요. 왜냐하면 스택 포인트가 가장 최근에 넣은 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가 퓨시 그러면 하나를 내리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또 내리고 저장하고,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또 퓨시 그러면은 하나 내리고 저장하고, 하나 이 포인트 말이에요. 포인트를 내리고 또 저장하고.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들어간 걸 가리키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last in first out 구조를 갖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래 퓨시팝은 여기서 단순하게 레지스터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메모리 내용이나 또 상수값까지도 퓨시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에다가 어떤 상수값을 딱딱 한다 그러면 퓨시 1, 2, 3, 4 헥사 뭐 이렇게 숫자를 할 수가 있다. 또 세그먼트 레지스터나 플래그, 또 모든 레지스터들을 우리가 퓨시 all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퓨시 all 더블 워드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 퓨시나 팝은 최소 단위가 2바이트예요. 즉 워드 단위로 퓨시 팝이 된다.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가지고 세그먼트를 우리가 세그먼트 레지스터를 이렇게 보려 그러면은 결국은 세그먼트를 갖고 오면은 그 세그먼트는 결국 새로운 값으로 이렇게 취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플래그도 마찬가지예요. 플래그에 만약에 플래그 값을 받아와 가지고 퓨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연산 결과가 아닌데도 플래그 값을 새로 세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프로텍티드 모드도 바꿀 셋업을 바꿀 수가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연산하고 나서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떤 값을 임의적으로 뭐 제로 플래그라든가 사인 플래그라든가 이런 데다가 세트를 딱 시켜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실행하는 명령은 그 상태가 바꿔진 걸로 알고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보면은 퓨시 명령이 있어요. 퓨시는 항상 2바이트 단위로 되는데
때에 따라서 80386 이상에서부터는 익스텐디드 레지스터가 있기 때문에 4바이트도 될 수가 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PC all이라 그러면 전번에 했죠. 우리가 A 순서가 어떻게 돼요? PC all, PC A 그러면 A, B는 뒤로 가고 A, C, D, B, SP, BP, SIDI 요 순서대로 표시가 돼요. 팝 all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DI, SI, BP, SP, BX, DX, CX, AX 이렇게 순으로 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또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PC 플래그, PC F라고 딱 붙였어요. PC 플래그 쓰는 이건 뭐가 되나요? PC 플래그는 결국은 지금 현재 어떤 값으로 플래그에다가 세트를 딱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마치 연산이 방금 전에 일어난 것처럼 무슨 오퍼레이션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상태를 가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이 PC all with double word 또는 pop all double word. 이거는 뭐냐면은 레지스터를 8개를 딱 세이브하는데 익스텐디드 레지스터를 넣는다. 일반 그 레지스터 AX, BX, CX 이 데이터 레지스터 4개, 애드레스 레지스터 4개는 이게 16비트 길이가 돼 있는데 이걸 익스텐디드 AX, BX 뭐 이렇게 EAX, EBX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즉 32비트 레지스터 사이즈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왜 펜티엄 1, 2, 3, 4인데 이제 386부터는 우리가 펜티엄 4 컴퓨터라고 그래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설명을 왜 그런 CPU를 쓰는 컴퓨터를 펜티엄 4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 이후부터 80386부터는 이렇게 PC AD, POP AD 이것을 한다. 왜? 레지스터를 익스텐디드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그러면 말로 하면 되죠. 아, PC all은 A, C, D, B 뭐 이렇게 X 레지스터가 표시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SP, BP SP, BP 다음에 SI, DI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단순하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할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표시 AX를 했어요. AX 값은 이렇게 주어지죠. 원래는 RAX다 그러면 64비트가 될 테고 EAX다 그러면은 32비트가 될 테고 AX다 그러면 요 낮은 쪽 16비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스택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택이 가리키는 데가 어디냐? 이게 스택 세그먼트하고 그 다음에 이 스택 세그먼트하고 스택 포인터하고 여기 낮은 쪽 두 개가 결합을 해요. 요거 곱하기 0을 하나 추가해 16이에요. 요거에다 0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거 하고 다 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37FE가 되나 봐요. 37FE. 자, 37FE가 돼 가지고 고기를 가리키고 원래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표시를 하면은 요 값을 번지를 하나를 내리고 요 낮은 쪽, 높은 쪽을 저장하고 하나를 더 내리고 낮은 쪽을 저장하는. 그래가지고 스택 포인터는 여기를 가리키게 돼 있어요. 여기를. 자, 이게 이제 표시의 구조예요. 표시는 먼저 높은 쪽 번지, 메모리상으로 높은 번지를 가리키고 있다가, 그 다음에 표시 AX 그러면 AH를 저장하고 하나 내리고 AH 저장하고 하나 더 내리고 AL을 저장하는 이런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쭉 작용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는 37FE가 되고 요 표시 AX를 하기 전에는 여기는 3800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CA에 대해서 역시 그림을 가지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제 스택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맨 꼭대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퓨시 all 그러면 AX, CX, DX, BX, SP, BP, SI, DI 이렇게 저장을 시켜 놓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 A 이제 순서가 ABCD가 아니고 여기 그냥 그 하드웨어적으로 만들 때 그 순서를 ACDB, SP, SP, SB, SD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지스터가 순서대로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를 가리켰어요. 맨 꼭대기를. 근데 이제 퓨시 올 그러면은 이 2바이트씩 쭉쭉쭉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16번째만큼 내려와서 여기다 이걸 저장시키고 여기를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거 16비트니까 요 낮은 쪽을 더 가리키겠죠. DI의 로우 바이트를 가리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해할 수 있겠죠. 원래는 퓨시 올 하기 전에 스택 포인트는 여기를 가리켜. 메모리의 가장 높은 쪽을 가리키다가 이제 스택 포인트가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를 톡톡톡톡톡 해가지고 여기를 가장 최근에 넣은 그 메모리의 맨 낮은 번지를 딱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스태킹이에요. 또 퓨시 뭐 이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말이에요. 퓨시라는 걸 썼다 그러면 요거를 하나 내리고 여기다 저장하고 또 하나 더 내리고 저장하고. 왜냐면 퓨시나 팝은 기본적으로 2바이트씩 핸들링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퓨시에 관계되는 거예요. 스태킹 잡아 넣을 때 몇 가지 예를 여기다 이렇게 드러났어요. 여기 보니까 퓨시 BX다 그러면 이제 16비트 레지스터다 그러면은 16비트 값이 즉 스택 포인트가 가리키는 그 위치에다 저장을 하게 된다. 퓨시 EDX다 그러면 Extended DX니까 32비트가 4개의 번지를 차지해 가지고 순서대로 싸고 가장 최근에 DL을 저장한 DL 값을 저장한 그 위치를 가리키게 된다. 자, 이거 퓨시 워드 포인터 BX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BX 번지에 가면 BX 그 번지 있잖아요. 거기에 그 BX가 저장 그러니까 BX가 가리키는 번지에 가면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워드 단위로 즉 두 번지 있잖아요. 2바이트를 결국은 끄집어내서 스택에다가 순서대로 잡아 넣어라 이제. 이거는 뭐가 돼요? D워드 PTR Extended BX다. 그러면 여기 BX나 이 BX는 그냥 번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번지가 가리키는 그 내용은 더블 워드를 4개의 번지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스택이 가리키는 데다가 순서대로 4개의 번지로 쭉쭉쭉쭉 표시하면서 작용하게 해라 이제 그런 얘기. 여기 Q워드는 코드워드라고 그랬죠. 코드.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RBX에 가리키는 번지, RBX가 가리키는 번지 그 내용 있잖아요. 값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서 스택에다가 순서대로 쌓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퓨시 데이터 세그먼트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퓨시 DS를 하면 되겠느냐? 세그먼트 레지스트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퓨시 이렇게 해가지고 아포스트로피가 있으면 뭐라 그랬죠? 이 R 값에 해당되는 ASCII 코드예요. R에 해당되는 ASCII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ASCII 코드 값을 상수죠, 상수. 이 이미디어트 값을 8비트를 현재 스택 위치에다가 표시하라 이제. 요거는 바이트 단위로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퓨시 1000 헥사다 그러면 2바이트죠. 그러니까 상수값 1000 이걸 퓨시를 2번지에다가 퓨시를 하는 거예요. 스택이 가리키는. 그리고 스택은 맨 아랫부분 위치를 가리키게 되겠죠. 다음에 퓨시 20 그러면 뭐가 돼요? 퓨시 예를 들어서 이게 더블 워드라고 이제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32비트 사이즈로 해서 20을 이미디어트 20 값을 표시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미디어트 값. 표시 다음에 H가 붙으면 더블 워드라는 뜻이에요. 뭐 그러면 표시 Q도 있겠죠. 이게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아무튼 요 사이즈가 20이지만 앞부분에 0000을 잡아 넣어 가지고 4바이트 단위로 표시를 하라 그런 얘기. 자, 그다음에 표시5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8개의 16비트 레지스터를 표시하는 거예요. A, B가 아니고 A, C, D, B, X. 그다음에 SP, BP, SI, DI 이렇게 순서대로 표시를 한다. 표시 A, 표시 5에다가 D는 더블 워드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Extended 4바이트 단위로 EAX, ECX, EDX, EBX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8개의 레지스터를 표시하는 것이다. 표시 플래그 있잖아요. 표시 플래그. 표시 플래그는 뭐예요? 이제 플래그가 원래 16비트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덤성덤성하게. 거기에다가 어떤 임의적인 값을 세팅을 딱 하는 거예요. 다음에 표시 플래그지만 with 더블 워드예요. 그러니까 32비트 길이로 쓸 수 있죠. 프로텍티드 모드 486 이상에서부터는. 자, 그런 모드에서 이제 사용하려고 그럴 때 32비트 사이즈로 플래그를 세트를 해요. 그래서 뭐 프로텍션 모드, 플랜 모드, 리얼 모드 뭐 이런 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자, 팝은 표시의 역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맨 꼭대기를 가리키는 게 표시예요. 맨 꼭대기를 가리키는 게. 그러니까 표시 AX 그러면 하나를 내리고 AH를 넣고 하나를 더 내리고 AL을 잡아 넣잖아요. 그럼 팝은 어떻게 돼요? 지금 가장 저장되어 있는 가장 최근 번지를 가리키니까 팝 그러면 하나를 끄집어내고 올리고 또 하나를 끄집어내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거는 결국은 끄집어낸 그 위를 가리켜야 돼요. 가장 바로 맨 위에. 그러니까 2바이트를 끄집어낸다 그러면 요거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 팝 AX 그러면 요걸 끄집어내서 AL에다가 하나 올리고 또 이제 AH로 옮기고 하나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저장되어 있는 요 바로 2개의 번지 위에를 가리키게 되겠죠. 팝을 한번 하면. 자, 그래가지고 이제 팝 F다 그러면은 플래그를 역시 끄집어내 오는 거예요. 16비트 이게 스택에서 플래그를 끄집어내. 근데 예를 들어서 표시를 했는데 팝 F 하면 뭐가 돼버려요? 어디로 끄집어 오는 거예요? 플래그 레지스터에다가 그 플래그 레지스터에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플래그 레지스터에 배치를 시켜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스택에 있는 거를 플래그가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 표시 F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표시 F다 이제 어떤 레지스터 값을 플래그에다가 세트를 하는 거라 그러면 반대로 플래그 값을 스택에다 옮겨오는 거라 그러면 이제는 스택에 있는 거를 끄집어 가지고 플래그에다가 딱 잡아 넣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래그 값은 리무브 되죠. 기존에 있던 값이 바뀌어 버린다. 자, 팝A는 표시A의 거꾸로죠. 그러니까 이걸 넣으면은 표시할 때는 AX, CX, DX, BX, SP, BP, SI, DI 이 순서로 저장됐지만 팝을 하면은 DI부터 끄집어내요. DI, SI, BP, SP, BX, CX, DX, CX, AX 이렇게 순서돼요. 아무튼 표시할 때 순서의 역순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팝 all D라 그러면 팝 AD라 그러면 Extended Register 32비트 사이즈로 팝이 되는 거예요. 스택에서 4개의 바이트씩 해가지고 32개의 바이트를 불러오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래서 팝 BX에 대한 예를 그림 4의 15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명령을 왜 이렇게 일일이 이야기를 하느냐. 뭐 없는 명령도 있고 있는 명령도 있고 다양한 명령일 수도 있고 아주 심플한 명령일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느 정도는 뭐 10만 개 이상 되는 그런 명령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애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림 4의 15를 잠깐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팝 여기서는 뭐가 되어 있죠? 여기 팝 bx잖아요. 그죠? 팝 bx. 자, 팝 bx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이게 스택 포인트하고 다음에 스택 세그먼트 여기다 곱하기 16인데 0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 더하면은 0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1008이다 그러면 0이 더하기 돼봐야 그냥 1008이 되죠. 자, 낮은 쪽 1008 이게 팝할 때 여기를 가리켰어요. 1008을 원래 이제 가리키고 있었는데 팝하면 어떻게 될까요? 팝하면 자, 하기 전에는 여기를 가리켜야 돼요. 여기를 요 자체가 여기를 가리키는데 팝 그러면 요거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 가리키는 번지 요걸 끄집어내 가지고 BL에다 넣고 하나 증가시키고 또 여기 있는 걸 끄집어내서 BH에다 넣고 그 다음에 한 번지를 증가시켜 가지고 유지를 하는 것이 현재 스택 포인터의 개념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명령을 실행하고 났을 때 현재 스택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킨다 그예요. 하기 전에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여기를. 자, 끄집어내면은 번지를 증가시키면서 맨 꼭대기를 가리키게 된다. 이렇게 돼요. 항상 스택은 이렇게 맨 꼭대기, 메모리 영역의 맨 꼭대기를 가리키다가 표시하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쌓다가 팝하면 끄집어낼 때 올리면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표시하고 팝이 맞다면은 우리가 메모리를 샀을 때 CPU가 관장하는 메모리를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0번지부터 이제 채워가지고 이만큼 채워놨다 그러면 대부분 스택 포인트는 그 메모리의 맨 꼭대기를 가리키기 때문에 표시하면서 아래로 저장을 해요. 아래 번지로. 팝하면 끄집어냈다가 표시하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스택은 보통 그 실제 실존하는 메모리의 리얼 메모리의 최대 높은 번지, 꼭지 맨 톱을 가리키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팝도 똑같아요. 팝은 똑같은데 대신에 여기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표시일 때는 이미디어트 모드가 됐죠. 어떤 상수값을 스택에다가 이렇게 쌓아 놓을 수가 있었잖아요. 스택에다 쌓아 놓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스택에 쌓아 놓을 수가 없잖아요. 상수값을 가져오는 건데 상수를 불러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팝이니까 읽어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팝은 안 돼요. 팝할 때 이미디어트 모드는 안 된다. 자, 팝 CX는 뭐예요? 지금 현재 스택이 가리키는 번지의 내용을 읽어하고 스택은 두 개의 번지 증가되어 있는 위치를 가리켜요. 다음에 팝 BP다 그러면 결국은 extended BP로 불러와요. 32비트를 불러오고 번지는 4개가 증가돼 가지고 스택 포인트가 4개의 번지만큼 증가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팝 그 워드 포인트 있잖아요. 워드 포인트.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번지의 워드 사이즈니까 어떻게 돼요? 2바이트를 한다. bx 플러스 1 번지에서 하나를 불러오고 팝을 해가지고 스택이 가리키는 걸 거기다 쌓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bx 플러스 1 번지에다가 결국은 팝 스택에서 끄집어내는 걸 거기다 하고 플러스 2번지에다가 높은 쪽 그 바이트를 저장하고 스택은 bx 플러스 2번지를 가리켜야 되겠죠. 그 끄집어낸 그 스택 두 번지 증가된 위치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팝 데이터 3 뭐 있어요? 팝 데이터 3. 이 말은 뭐예요? 데이터 3 이 메모리 번지, 이 메모리 번지에서 예를 들어서 끄집어내오라는데 이 데이터 3 이 값 자체가 결국은 32비트로 어사인이 돼 있어야 돼요. 앞부분에. 만약에 32비트로 만약에 선언을 안 해놨다 그러면 이게 몇 바이트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렇게. 그 다음에 플로그라고 해서 이게 또 64비트로
64비트로 세트가 돼 있다 그러면 디폴트가 아니고 데클레이션이 돼 있으면 선언이 돼 있으면 그러면은 그 결국은 스택에서 불러와 가지고 이 번지에 8바이트를 딱 저장을 시킨다는 거죠. 응? 팝 FS는 뭐예요? 팝 FS. 팝 FS 이거는 뭐냐면 FS라는 세그먼트 레지스터 있죠. 세그먼트 레지스터로 스택이 가리키는 거를 읽어오는데, 자 FS는 이거 몇 비트예요? 세그먼트.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세그먼트가 만약에 그냥 FS라는 세그먼트가 2바이트다 그러면 뭐 2바이트를 불러오겠죠. 자, 그 다음에 팝 all 그러면 어떻게 돼요? PC all하고 역순으로 이제 끄집어내오고 메모리 번지는 8개 이렇게 추가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팝 all with 더블 워드다 그러면 AD다 그러면 더블 워드니까 즉 4바이트씩 불러와가지고 extended AX 뭐 이렇게 쌓아 올린 다음에 즉 32개죠. 32개의 바이트를 불러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스택에서, 스택이 가리키는 번지에서 32개의 번지를 증가하면서 데이터 값을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복귀를 시켜주는 거예요. 팝 F는 즉 플래그에다가 불러오는 거죠. 플래그에다가 어떤 그 값을 불러오는데 요 팝 F는 허용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네요. 플래그를 불러오는 거죠. 자, 허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팝 플래그를 이제 이게 번지가 없는데 어디서 불러와요? 그런데 스택이 가리키는 그 번지에서 팝 예를 들어서 플래그 레지스터 불러오는 거예요. 또 팝 플래그 레지스터 위드 더블 워드 어떻게 돼요? 더블 워드 사이즈로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32개 빗들을 불러오는 거죠. 4번지. 요거는 2개의 번지 값을 스택에서 2개의 번지 있는 걸 불러온다 그러면 이걸 하고 나면 스택은 2번지가 증가되고 이거는 4개의 번지가 증가되겠죠. 왜냐면 표시할 때는 내려가면서 저장하지만 팝은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2개의 번지씩 4개의 번지씩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면은 이 플래그 레지스터 값이 완전히 다른 값으로 스택이 있던 값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꼭 이해해 줘야 돼요. 1, 2가리 아니고 이거 잘 플래그를 잘못 읽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 그러면 스택을 초기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스택을. 왜냐하면은 어떤 타스크를 작업을 하는데 여기 하다가 PC all 아니면 PC all with 더블 워드 그래가지고 딱 스택에다 다 저장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새로운 스택 에리아가 또 딴 데 가서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런 스택을 잡을 때 단순하게 스택 포인트만 잡으면 안 돼요. 스택 세그먼트까지 새로운 값으로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세그먼트 값까지 이렇게 잡는 방법, 스택에 있는 것을 불러오는 방법, 스택에 있는 것을 세그먼트 레지스터 값까지 이제 저장하는 방법, 이러한 것을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스택의 맨 꼭대기에 CX 표시 CX를 가지고 세그먼트 스택 세그먼트 이것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이거 그림에 예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한번 봐요.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표시 CX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표시 CX를 하기 전에는 분명히 여기였어요. 여기. 알겠죠? 여기였는데 표시를 하고 나면은 여기로 저장이 돼요. 왜 그럴까요? 세그먼트는 1000이고 0이 하나 더 추가되죠. 더하기 하려면. 다음에 스택 포인트는 0000잖아요. 0000. 자, 그러면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에서 2개의 번지가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FFFE가 되잖아요. 에코. FFF 에코. 즉 FFF 에코가 되고 여기에 세그먼트 1까지 더해져 가지고 즉 여기를 가리키게 되겠죠. 표시를 하고 나면 여기서 팝을 하고 나면 이제 여기를 또 가리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세그먼트하고 결합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맨 꼭대기를 가리키다가 맨 더 톱으로 올라가 버리면 FFF 이상에는 0000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그럴 때 세그먼트 레지스터까지 해가지고 0000으로 바뀌었으니까 1000으로 있다가 예를 들어서 퓨시 CX 그러면 여기 번지에다가 저장을 하고 요걸 가리키게 되겠죠. 여기서 이런 바로 이 스택 세그먼트를 나타내고 FFFE 요거는 바로 스택 포인트를 나타내게 된다. 이제. 그러니까 요걸 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하셔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 스택 세그먼트를 내가 설정을 안 해도 돼요. 프로그램을 짤 때 스택 에어리아, 데이터 에어리아 또는 코드 세그먼트, 코드 에어리아 이렇게 점 코드, 점 스택 뭐 이렇게 정의만 해놓으면 어셈블러가 세팅을 해줘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면 되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스택을 너무 많이 잡아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이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 영역이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이 어셈블러나 컴파일러를 쓰면은 스택을 이만큼 잡아놓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실제 실용적인 다른 메모리를 못 쓰니까 이거를 알고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할 수도 있다. 여기 한번 봐봐요. 이거는 그냥 얘가 알아서 스택을 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 세그먼트 시작을 하죠. 스택 세그먼트를 해가지고 이름이 스택 세그먼트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냐? 여기 스택 그 세그먼트 같은 세그먼트에 엔드 세그먼트 여기 스택 세그먼트 시작 엔드 세그먼트 여기서 세그먼트 스택이 시작하고 요 사이에다 define word 해가지고 100개 100H개를 이렇게 스택을 잡아놓고 엔드 세그먼트 하면 스택을 100개로 딱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잡지를 않고 하면은 컴파일러가 잡아주는데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이즈를 잡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스택을 한 세그먼트 내에서 잡고 싶으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돼요. 모델 스몰 또 니어라고 그래도 돼요. 모델 스몰로 잡아놓고 점이 있으면 슈도 인스트럭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셈블러를 제어하는 거예요. 점 스택 해가지고 2000 헥사다 그러면 결국은 2000 헥사에다가 스택을 잡겠다.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스택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이제 사이즈를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잡아놓아 버리면은 아무데나 막 잡아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컴파일링이나 어셈블러를 이렇게 수행을 할 때 메모리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컴파일러나 어셈블러 있잖아요. 기계어로 변환하는 이 어셈블러가 임의적으로 잡는 것을 프로그램 세그먼트 프리픽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리 어사인을 시켜주면 이렇게 어사인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사이즈를 제한할 수 있는데 단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스택을 너무 작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프로그램을 침범해 버린단 말이죠. 저장 공간을 이만큼 잡았는데 퓨시가 막 되면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다른 세그먼트 즉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망가뜨릴 수가 있다. 그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컴파일링을 딱 해보면 에러가 떠요. 너무 작게 잡았다, 뭐 크게 잡았다 그러면. 자, 이제는 그걸 한번 봐요. 우리가 스택의 번지를 이렇게 취해와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번지를 취할 때 주로 무슨 번지만 취했나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블라켓이 있고 베이스 포인트 플러스 10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인다이렉트 애드레싱의 어떤 값만 정했지 세그먼트 레지스터의 값을 임의적으로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펙티브 애드레스라고 하는 실제 번지가 저장된 번지 있잖아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번지. 요거를 예를 들어서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예요. EA가 바로
이펙티브 애드레스예요. 자, 그래서 요 위를 잠깐 보면은 숙제가 하나가 있죠. 숙제하기 전에 먼저 문자로 출석을 먼저 발송해 주시길 바라요. 그 출석이 이름, 학번, 마포응용 12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그 밑에 숙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이펙티브 애드레스, 이걸 시료번지라고 그래요. 이 이펙티브 애드레스를 받아오는 거하고 또 무브를 이용해 가지고 이펙티브 애드레스를 받아오는 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 그 다음에 요 이펙티브 애드레스를 받으면 여기서 좋은 점이 세그먼트 레지스 세그먼트 있잖아요. 뭐 데이터 세그먼트가 되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엑스트라 세그먼트가 되든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로드할 수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소스 인덱스와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세그먼트가 작용하고 데스티네이션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세그먼트가 작용한다 그러면 이걸 일일이 열어보고 하지 않아도 그거를 딱 두 개를 동시에 받아올 수가 있어요. 시료 번지, 옵셋 번지라 그러죠. 이 시료 번지하고 동시에 세그먼트 번지 이게 같이 받아올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load 16, 32 bit 뭐 이렇게 레지스터에다가 어떤 옵셋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데이터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번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옵셋 값을 받아오는 것을 레지스터나 이런 데다가 받아오는 것을 load effective address LDA라는 명령이에요. 즉 LDA 명령. 이거는 move하고 비슷한데 이제 그 move는 뭐 여러 가지 애드레싱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효 애드레스,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그 번지의 값을 받아온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요걸로 해도 되고 어셈블러를 컨트롤하는 거 있잖아요. 머신랭 기준으로 변환하는 그런 컨트롤에 옵셋이라는 디렉티브가 있어요. 디렉티브는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점 코드 예를 들어서 스몰 뭐 이런 게 붙어 있었잖아요. 점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은 그거는 808688의 명령이 아니고 이거는 슈도 인스트럭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셈블러를 제어하는 명령이다. 그래서 이 옵셋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펙티브 애드레스라는 의미다. 이거.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왜 포인터라는 말을 쓰죠. 포인터. 그 번지가 저장되어 있는 포인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옵셋, 디스플레이스먼트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메모리가 결국 몇 번지에서 이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얼마나 몇 번지만큼 이탈, 디스플레이스먼트 돼서 그 번지를 가리키고 있는지 요거를 세그먼트 레지스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탈되는 것을 옵셋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이나 이탈된 번지냐 그렇게 이펙티브 애드레스를 우리가 로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셈블리 머신 코드 랭귀지는 LEA를 쓰고 어셈블러를 제어하는 곳에서는 옵셋 디렉티브를 쓸 수가 있다. 디렉티브는 그 슈도 인스트럭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차이가 있죠. LEA와 move, 옵셋을 이용한 두 개의 차이를 우리는 보면 둘 다 3바이트 인스트럭션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숙제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펙티브 애드레스 시료 번지를 취할 때 move와 LEA를 적용할 때 차이점이 뭐냐?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옵셋이 어떤 동일한 LEA와 동일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LEA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뭐 이제 이게 아주 심플한 오퍼랜드로서 리스트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런 경우에는 리스트라고 뭐 리스트가 쭉 돼 있는 첫 번째다 그러면 그때는 옵셋을 쓰는 게 낫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LEA bx, 리스트라면 뭐가 돼요?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니까 리스트, LIST 리스트가 있는 실제어 번지를 BX에다 채워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가리키는 실제어 번지,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이탈된 번지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로도 받아올 수 있는데, move 명령을 써도 돼요. move BX에 뭐가 돼요? offset list. 이 offset이라는 그 should 인스트럭션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에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나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한 이탈치,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거 offset 그 값을 bx에다 와라.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자, 그래서 move bx, offset list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그냥 load effective address bx, list 하는 것이 훨씬 더 짧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굳이 offset이라는 걸 안 쓰고 move 안 쓰고 offset 안 쓰면 lea load effective address bx, 이렇게 쓰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훨씬 더 발빠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놨어요. 봐요. 점 모델 스몰, 이거는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디렉티브인데 should 인스트럭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프로그램을 아주 짧게 한 세그먼트 내에 64KB 이내에서 쓰겠다. 왜냐하면 한 세그먼트는 이 세그먼트 레지스터가 바뀌면은 값이 바뀔 때마다 16비트 단위로 이렇게 막 16번지 단위로 건너뛰잖아요. 근데 그 세그먼트 내에는 64KB라고 그래요. 자, 64KB 내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점 데이터는 뭐예요? 이것도 should 인스트럭션인데, 이제부터 여기 데이터 필드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점 데이터가 점 코드를 만나면 이제 여기까지 define word 2000 헥사, define word 3000 헥사, 이렇게 점 코드, 점 스타트업,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건너뛰고 나서 실제 실행은 여기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점 코드는 프로그램 영역이다. 이제 LEA,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 SI의 데이터 1, 요 데이터 1이 가리키는 실제의 번지를 SI에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move DI offset data 2, 요 데이터 2의 offset 그 번지를 취해가지고 DI에 받아오라고. 얼마나 길어요? 이건 좀 더 길죠. 요거는 짧잖아요. 그냥 뭐 바로 번지를 받아와. 그런데 받아오는 move 하라 그러면 DI에 받아올 때 데이터 2가 가리키는 그 번지에서부터 이탈치를 받아오라. offset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나 동일한 LEA나 move 이걸 써가지고 동일한데 중간에 offset이라는 should 인스트럭션 디렉티브를 넣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번지를 취하고 번지 취해서 하면은 이거 어떻게 돼? SI 걸 BX에 넣고 다음에 BX를 DI에다 넣고 하면은 그 번지께 서로 익스체인지가 딱 되죠. 이렇게 익스체인지. 그래서 점 엑시 돼가지고 이제 코드를 끝내가지고 프로그램을 끝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나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봐요. 세그먼트는 동일하다고 보고, 왜? 스몰 사이즈니까 세그먼트는 동일하다고 보고 이렇게 로드를 했잖아요. 이펙티브 애드레스를.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를 받아올 때, 이펙티브 애드레스를 받아올 때 세그먼트 각까지 받아오자 이거예요. 세그먼트. 현재 세그먼트가 어느 값으로 돼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세그먼트가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LDS 하면은 로드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예요. 로드 데이터 세그먼트,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 위드 데이터 세그먼트. 그러니까 이걸 두 개 받아오는 거예요. LES를 하면 뭐가 돼요? 이거는 이 익스트라 세그먼트와 이탈되는 그 이펙티브 애드레스를 받아온다. LFS는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 해가지고 FS에 받아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LGS, GS 글로벌 세그먼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세그먼트 GS에 있는, 이건 64비트에서 쓰는 거니까, 386에서부터 이렇게 쓰는 거니까, 아무튼 이상에서 쓰는 거니까 이거는 결국은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를 받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놓은 게 여기 몇 개가 있어요. 이 정리해 놓은 표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 AX, 넘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현재 데이터 세그먼트, 뭐 여기에서부터 그 이탈되는 옵셋,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있잖아요.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을 그 번지 그 값을 AX에 받아와요. 이때는 AX만 바뀌어요. 또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 EAX는 역시 넘버가 가리키는 그 넘버까지, 세그먼트 레지스트에서부터 넘버까지 그때 옵셋 값을 받아오는 거예요. 무브를 쓰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옵셋을 넣어줘야 돼, 중간에다가. 그죠? 자,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 위드 데이터 세그먼트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데이터 세그먼트 값도 바뀌는 거예요. 현재의 데이터 세그먼트 그 값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DI 리스트 하면 뭐예요? 리스트의 위치가 리스트의 위치가 결국은 데이터 인덱스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데이터 인덱스와 데이터 세그먼트의 즉 데이터 세그먼트 있잖아요. 그 세그먼트의 내용이 LIST의 그 로케이션의 데이터 세그먼트의 32비트 내용이 결국은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그 값이에요. 그게 각각 DI와 DS에 결국은 받아오게 된다. 거기 그 메모리 번지에서 데이터 인덱스도 받아오고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불러오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세그먼트 메모리 로케이션이에요. 현재 데이터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한 것을 리스트 그 값을 즉 데이터 세그먼트하고 옵셋 DI 값에 이렇게 받아오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 한번 보면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게 LDS EDI, 리스트 1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리스트 1은 32비트를 받아오고 데이터 세그먼트는 16비트를 받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 48개 번지의 내용이 결국은 DS와 EDI에 받아오게 된다. 저장이 되게 된다. 자, LES는 익스트라 세그먼트하고 BX에다 받아오라. 어디? 캣가 가리키는 거 있잖아요. 캣 데이터 세그먼트하고 캣가 가리키는 내용을 내요. 그러면 이 캣는 옵셋은 BX에 들어갈 그 번지에 있는 것을 2바이트를 받아오는 거니까 그거를 각각 받아와서 BX와 엑스트라 세그먼트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림으로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그림 4-17에 보면 예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봐요. 현재 만약에 이게 실행하는 것이 LDS,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 데이터 세그먼트 이렇게 돼. LDS예요. 그래서 BX, DI 번지다. 뭐 이렇게 하면은 DI 번지가 결국은 뭐가 돼요? DI 번지. 거기에 있는 내용을 낮은 쪽은 베이스 레지스터 BX 낮은 쪽에다가 받아오고 그 높은 쪽 번지에 있는 거는 결국은 여기 데이터 세그먼트에 받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드를 하는데 메모리에 있는 걸 로드를 하는데 현재 데이터 세그먼트하고 DI가 가리키는 번지 그 내용을 취해 가지고 실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값 그러니까 그게 이게 디렉트 애드레 인다이렉트 애드레싱이니까 거기를 가면 거기 번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DI가 가리키는 요 번지를 가면 그 속에 있는 게 바로 실제 이펙티브 애드레스니까 이 이펙티브 애드레스를 낮은 쪽을 불러와 가지고 여기다 BX에 높은 쪽을 불러와 가지고 세그먼트 여기 데이터 세그먼트예요. 만약에 이걸 LES라 그러면 요 높은 쪽을 엑스트라 세그먼트, LSS다 그러면 요 높은 쪽을 스택 세그먼트에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가 되나요? 다이렉트 애드레스다 그러면은 그 이펙티브 애드레스는 이게 되는 거지만 인다이렉트다 그러면은 여기를 가면 그 번지가 저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펙티브 애드레스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낮은 쪽은 베이스 레지스터, 높은 쪽은 세그먼트 레지스터에 옮겨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또 이걸 32비트로 해서 받아올 수도 있어요. 두 개 합쳐가지고 32비트지만 64비트 길이로도 할 수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택 세그먼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엑스트라 세그먼트 이런 거를 받아올 때 갑자기 데이터 세그먼트가 하고 이렇게 이펙티브 애드레스가 가리키는 거를 이게 받아오게 되는데, 인터럽트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드 세그먼트, 위드 저기 이제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 위드 세그먼트 뭐 이 값을 할 때는 세그먼트하고 같이 스택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올 때는 인터럽트가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는 클리어 인터럽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거 LSS나 뭐 이런 걸 한 다음에 셋 인터럽트로 해줘야 돼요. 인터럽트는 그냥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이렇게 실행하다가 인터럽트를 지금 받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걸 클리어 인터럽트 CLI라고 선언해 놓고, 이제 지금 여기에서 뭐 LSS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 위드 세그먼트 이런 거를 딱 받아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바뀌질 않잖아요. 인터럽트에 못 받으니까. 근데 이제 정전이 됐다 그러면 뭐 그 무슨 바로 저장시켜 놓고 꺼버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상관없죠. 그런 경우에는 인터럽트를 논 마스커블 인터럽트라고 그러고, 이럴 경우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인터럽트를 차단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드러났어요. 여기 보니까 model.small386 뭐 해가지고 이게 데이터를 이렇게 했죠. 자, 코드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랬더니만 이건 뭐가 돼요? 클리어 인터럽트. 그래가지고 뭐냐면 SP를 AX에 옮겨가지고 AX를 여기에 저장을 하고, 다음에 SS를 또 옮겨가지고 이 번지에 저장을 해, 스테이킹을 쌓는다는 거예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번지에다가 지금 저 스택 번지를 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세그먼트를 AX, 다음에 AX를 스택 세그먼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옵셋 해가지고 이제 이 스톱에 해당되는 번지 있잖아요. 이 번지를 이제 그만큼 취해 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스택 포인트로 잡았어요. 이 번지를. 그 스택 포인트 이렇게 잡아가지고 셋 인터럽트를 하고 좀 쉬었다가 이 딜레이를 하는 거예요. 쉬었다가 이제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 위드 스택 세그먼트와 같이 받아와요. 어디서? SADDR이니까 그 전에 SADDR에 저장시켜 놨던 올드 스택 애드레스를 스택 포인트와 스택 세그먼트로 같이 받아와서 그 다음에 리턴을 한다. 점 엑시스로 빠져나와 버린다. 이제 이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스택을 핸들링하는 세그먼트 레지스터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애드레스 레지스터만 이펙티브 애드레스로 받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